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우입니다. 오늘은 2015년 6월 11일 오은역에 제주 서귀포 남원 지역에 있는 황금알농법 밀감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궁천조생, 궁천 밀감을 비가림 재배해서 양력 내년 2월 달에 수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1월, 2월 달에. 해마다 많은 양을 수확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나무가 아주 싱싱하게 키워놨는데, 이게 한 1600평 재배 면적에 무인방제지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는 약은 뿌리질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36톤 나왔다 그랬는데 1600평에 올해는 해거리 해운이 돼 가지고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조금만 더 관리를 비료를 잘 줬더라면 올해도 충분한 양이 됐을 건데 지난해 안 열은 나무들은 올해도 이렇게 많이 열어 있습니다. 착과량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 많이 달린 나무는 착과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무 부피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잎이 큰 거는 한 3지 정도, 정도 넓이가 나오는데 신초가 올게 잘 키워놔야만이 요런 것들은 2지 정도, 2.5 정도 잎. 그래서 작년도 구엽도 보면 이런 약 3지에 해당하는 잎들도 있습니다. 이파리 넓이가 손가락 3개 넓이. 그래서 올해도 보면 이런 약 3지 2.5 정도지 넓이 이렇게 잎의 넓이가 결정하고 봄순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봄순을 키우고 그 영양소를 내년에 봄순에 착과되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 본다면 현재 이게 올해 해거리 해운인데도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엽들이 이게 보면 구엽이 착과된 것들은 잎이 조금 두껍습니다. 그런데 구엽이 착과 안 된 것들을 보면 얇아요. 이게 얇아. 그 책받침처럼 이 소리 난다. 책받침 소리가 나는 것들은 구엽에서도 열매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상록수이기 때문에 올 봄에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해서 봄순을 잘 키워야만이 잘 좋다. 참 정말. 그래서 보면 수분이 60% 이 시가 1.69 지금 들어가는 비료가 일주일 만에 계속 비료가 들어가는데 연간 한 1600평에 한 8, 90% 쓰는데 양이 적습니다. 약 1000평에 1년에 들어가는 게 한 많게는 최하 50호에서 많게는 130호까지도 먹습니다. 그렇게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밀감이 우리가 나무가 청태가 낀다는 것은 인산이 충분하다. 그리고 잎 끝이 노릇노릇하게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압니다. 잎이 노래지는 거. 잎이 노래지는 잎이나 노란 방울이 생기면 가리도 충분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밀감나무가 하염없이 우리 쪽으로 오면 일만 할 거이 생각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대사량을 일부 남깁니다. 몸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양만큼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는 우리가 식물의 밥, 질소 질소분을 충분히 줘야 돼. 질소분을 적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분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작물이 대사장이 원활하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봄순이 돋아날 때 그 순한 게 잘라주고 있어. 봄순한 게. 뭐 쓸만한 것도 한번 잘라주고 있어. 봄순. 예. 이 봄순이 나올 때 이렇게 까베기 되면 안 됩니다. 봄순이 나올 때 이렇게 까베기 되는 주거니는 직사광선 온도하고 관계 있는데 이 온도도 관계 있지만 이 봄순이 나올 때
이 가지가 보면 내년에 이럴 건데 이 가지가 보면 나오면서 이렇게 까베게 됩니다. 이것들은 맹물 11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면 결과모지가 될 건데 이 결과모지를 만들려고 하면 전년도부터 영양이 체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야만 나무 몸통에서 순이 많이 나오고, 그럼 전년도의 영양을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수확 이후에 이렇게 노지에든 하우스든 이 밀감나무에 물 500에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5kg에서 주기적으로 살포해서 잎을 살을 째워야 돼요. 살을 째우고 봄순이 나와야만이 이 잎이 정말 부드러운 거 예쁜 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없다가 뒤에 나오면 이제 다음에 마지막에 잎이 예뻐져요. 꼬불꼬불하다가 처음에 나온 잎은 꼬불꼬불하다. 잎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나 끝으로 가면 잎이 예쁜 게 나와요. 이렇게. 그 말은 영양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우스가 직사광선에서 햇빛만 나면 온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 여본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그건 광룩수에 해당한다. 광룩수 햇빛 양, 직사광선 양.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밀감이 안 쪼개지고 다수화가려면 광룩수를 5만 룩스에 차광이 됐다가 열렸다가 닫겠다 하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갖춰야 됩니다. 그 35% 차광망이 광 센서를 설치해서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리고 겨울에는 35% 차광망을 밤에 내려놓으면 비가림 하우스 1월 12월 달부터는 밤에 내리나면 3도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상승효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봄에 늦게 나온 봄순들은 이걸 하나 또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얘는 뭐고 얘는 뭐냐는 거죠. 봄술이 나올 때 이렇게 힘없이 찌지부리하게 되는 거 예쁘게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수확 이후에 우리는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해 주면 그 양은 봄순에서 힘있고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잎이 우리가 3지, 4지까지 넓은 이파리 나와야 됩니다. 손가락 넓이 4개 정도 넓이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황금을 얹고 하니까 이 밀감나무가 이제 안에 알이 찼다. 그러면 쏙가지가 많이 발생해서 일하기에 참 좋아요. 나무 전정 대충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안에 쏙가지가 잘 나와주니까. 그런데 영양이 없고 비료를 안 주는 것 같으면 이 나무가 겉만 자라고 안에 쏙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그 일이 들쑥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은 겨울에 일식값은 2.7 이하, 봄에는 2.1 이하 하우스에서는, 노지에는 2.5 봄에, 이런 식으로 각 계절별로 비료량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1.8 이하. 이렇게 비료량과 우리가 그 식물의 밥을 맞춰줘야 되는,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작물도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황금을농법 대표 제주도에 와서 많은 강의를 하고 여기 밀감 연구소 내 안쪽에 들어있는 농원 여기 문재민 씨 농장에서는 저를 처음에 보자 그런 거고, 단수레가 말라주고 나무를 우리가 맹물 위에다 뿌려주고 옆면 시비하고 밑으로 비료 주고 이래서 처대 풀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밀감 단수레에서 밀감을 색내는 거는 여름에 공기에 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그 외 작물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름에 잎에 있는 영양소를 과일로 보내는 방법은 염화가리를 살포해서 잎에 있는 탄수화물 이동만 시켜버리면 잎이 얇아지면서 색이 잘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과일을 달아난 여름 수확하는 밀감들은 색이 안 나는 주 원인은 잎이 두꺼워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잎 두께를 얇게 만드는 방법은 염화가리입니다. 염화가리 한 가지. 다른 영양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염화가리 한 종류를 가지고 여름에 밀감 8월달, 9월달 뭐 이렇게 여름에 색내는 거, 맛내는 거. 그럼 봄에도 카라향이라든지 이런 거 색내고 맛내는 것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과실로 전이를 속도가 더 빨라야 되고 잎이 얇아져야만이 뿌리에서 영양분 안 가져오기 때문에 색이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타입백을 깔고 있다는 거죠. 타입백을 까는 거는 잎 두께를 얇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잎을 많이 두껍게 만들어놔서 그 뒤에 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나 타이백을 하는 거나 강제적으로 우리가 밀감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연면시비에서 잎에 염화가리만 쳐가지고 당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 식물의 장애가 제일 적고 이윤이 경제적 이윤이 소비자가 제일 좋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밀감이 한 해 많이 열고 한 해 적게 열었다고 해서 적게 열은 해도 우리는 비료 충분히 줘서 더 대과를 껍질이 얇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서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비료를 안 줘버려요. 작게 열어내요. 그러면 나무가 더 힘이 없어지고 밀감은 더 껍질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껍질이 붓고지는 거는 대사작용의 온도값이 안 맞아 그렇다. 질소 이동은 7도 이상, 인산 이동은 16도 이상. 우리가 10월달 이후에 달려있는 밀감이 하우스에 있다면 이거는 온도값을 28도에서 30도로 낮 온도로 유지해줘야만 밤 온도가 내려가서 맞아집니다. 10월달 이후에. 그래야만이 밀감 붓고기 없으면 대사작용이 맞아진다. 그래서 밀감이 붓고기지지 않으려면 무조건 10월달 이후에 온도를 30도 가까이 올려라. 밤의 온도는 더 우리가 올리지 못하니까 밤은 온도가 떨어진다. 그럼 새벽 온도가 떨어지면서 영양이 과실로 축적이 많이 됩니다. 그런 원인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온도 낮춘 농장들이 밀감이 많이 레대양, 천혜양, 천혜양 아니고 레대양, 한라봉, 우리가 이런 비가림, 온실, 카라양 이것들이 붓고는 원인이 온도를 낮춰서 그렇다. 그래서 밀감은 상록과수이기도 하지만은 얘들은 열대과수입니다. 열대과수에 준해서 우리는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기본입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 가도 이거는 열대과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맛이 없어서 그렇지 붓고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붓고인 거고 과일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지가 먹고 살라고 빼간 거죠. 그 탄수화물 잎회를 더 생산하게 만들면 온도값을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나무가 수지병으로 죽습니다. 그 원인은 이 봄순이 날 때는 수지병에 제일 취약합니다. 왜? 봄순은 잎이 진녹식이 안 됐기 때문에 잎 속에 잎이 얇기 때문에 저녁에 여백을 뱉어요.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생긴다. 이 물방울을 최소한 3일에 한 번씩 두상 위에 간술해서 맹물을 뿌려서 씻어만 주면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에 밀감꽃이 필 때 우리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맹물을 뿌려서 잎 테두리에 있는 물방울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제피콘반 균이 없습니다. 수정 잘 되고. 하루에 한 번씩 뿌리면 더 좋겠죠. 하루에 한 번씩 더 뿌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연면십이 영양을 골드그린 골드칼라를 3일에 한 번 정도 해줘야 됩니다. 물 500에 1.5리터 설탕 3kg 써서 연면십 해주면 그러면 잎에 있는 여백도 씻어버리고 영양도 공급하면 밀감이 수정되고 착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물은 안 주고 농약을 치고 있죠. 그러면 밀감나무한테 장애만 주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밀감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 하는 게 아니고 밀감나무를 장애 주는 방법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돈을 써도 돈이 헛돈 썼다. 상록수는 탄저병이 없기 때문에 밀감은 탄저병이 없는 종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안 써도 되더라. 밀감에 살균제 쓰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다는 거죠. 필요치 않은 걸 하는데 제주도 밀감 가운데를 보면 하우스에 보면 천장에 두상 쿨러 장치가 맹물 시방이 잘 돼 있습니다. 이 물을 뿌려가지고 여백을 씻어버리면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활용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맹물을 뿌려버리면 잎이 얇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잎이 얇아지면 그 다음 장면에 더 나빠지기 때문에 뿌리가 탄수화물 공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물을 뿌리면 성장이 빨라요. 성장이 빠르면 성장에 대한 잎 두께가 얇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농부에서 연면시비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했던 게 다 풀린다는 거죠. 그 생육 중에는 우리 가원이 청태가 낀다. 그럼 거의 대다수 인상가리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요소만 계속 주서 이식값 맞춰내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식값이 한 1.5 이상
약 2.0까지 유지하는 게 좋은데 앞으로 더 더워지고 여름으로 가면 한 1.8 이하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5% 차강을 하는 것 같으면 0.5를 올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지병은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줄기에 묻으면 그 자리에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뿌리에서 소화시킨 질소분입니다. 뿌리에서 잎에서 탄수화물 뿌리에 공급해서 그 다음에 뿌리에서 잔뿌리에서 유기산과 탄수화물로서 건건 미생물의 먹이를 줬다는 거죠. 그 건건 미생물이 뭘 먹었느냐? 설탕물 먹었습니다. 탄수화물 먹고 질소를 분해서 인산을 분해서 칼슘, 마그네슘 다 분해서 잎으로 가져온 건데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이죠. 낮에 그 탄수화물이 잎의 광합성에서 잎이 두꺼워지면 저녁에 기공을 닫고 양수분이 올라온 걸 먹어내는데 낮에 만든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저녁에 먹은 양수분을 뱉어내요. 그런데 신초는 얇은 잎들은 다 뱉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도장지 한 몇 개 씌워나면 수지병 걸리가 나무 죽어요. 그 도장지 속에 7, 8월달, 9월달 7, 8, 9월달에 나온 넛 도장지, 거기가 그 도장지에서 여백이 맺어서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면 밑둥이 죽어버립니다. 그 수지병은 약으로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7, 8, 9월달에 우리 도장순 나면 다 잘라야지. 빨리 잘라야 됩니다. 빨리 잘라버리면 여백이 그 맺을 잎순을 잘라버리면 우리가 수지병이 안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3일에 한 번 정도를 지상부에서 맹물을 뿌려서 씻어버려도 괜찮다. 여백을.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휴면 상태에 있는 균의 먹이를 줘서 균이 활성화돼서 식물을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록수인 밀감나무는 탄저병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맹물만 잘 뿌리고 도장지만 잘 자르면 수지병이고 병이 없는 작물이다. 그래서 살균제가 안 해도 되는 작물이다. 이렇게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기서 매년 해거리 하는 애는 한 20톤 따고 해거리 안 하면 한 40톤 딴다 그랬는데 작년에 한 36톤 땄다 그러죠. 36톤. 그런데 일반 재배 농가도 수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성은 줄여놨다는 거죠.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예, 나무한테 밥을 잘 먹으니까 배가 불러간 쏙가지들이 잘 나오니까 나무 부피가 안 늘어나요. 문선생님, 부피 늘어났어요, 이게? 안 늘어났죠? 예. 부피가 저 멀리서 듣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과거보다도 비료를 적게 주면 부피가 늘어나가지고 나무를 베내서 해야 되는데 비료를 충분히 주니까 나무가 부피 성장 안 합니다. 왜? 안에 쏙가지가 계속 나오니까 나무 부피가 내나 그대로 강아지 한 개 잘라주면 그 안에 많이 열고 그 나무가 전에보다 부피가 약간 줄은 것 같아. 키가 약간 줄었지. 예. 근데 비료를 많이 주고 밀감을 많이 따는데 나무가 커야 되는데 생산량은 늘었지만 나무의 부피는 줄고 안에 속에 감이 많이 열고 있다. 그리고 안에 햇빛 안 보는 것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황금을 얹고서 연면 시비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연면 시비도 아주 소량을 합니다. 잎에 묻지도 않는다. 안개 분사를 가지고 무인방적이를 해버리니까 하우스 꽉 닫아놓고 안개를 꽉 채우니까 1600평에 200리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소량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농도를 더 높이냐? 그렇지 않아. 정량만 타가셔야 돼. 황금을 농고 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런 농법에 대한 부분을 황금을 농법 대표 제주도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밀감나무를 지금은 더 당부리수 올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제 경쟁을 간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밀감이 오렌지한테 져고 외국 과일한테 밀린다는 거죠. 연간 우리가 제주도에 하우스를 30만 평 지어고 있는데 이 면적이 늘어나면 레드향 쪼개져서 배고 그 당분은 2, 3년 비싸겠죠. 어떤 품종에서. 그러나 천혜향을 가고 한라봉을 가면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물건들이 제품들이 국제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1등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홍콩 마카오에 가도 팔리고 일본 도쿄 가서도 팔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농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모를 하거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해서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업의 주인인 우리는 연구도 해야 되지만은 많은 기술력 정보를 습득해서 그 기술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황금농법 대표 제주도에 가서 밀감 단수하지 마라. 그리고 밀감밭에 인상가리 칼슘 마그슘 많으면 요소비료만 줘라. 그 다음에 레드양 쪼개지는 건 차광만까지 해라. 이렇게 많은 기술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산업이 제주도에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연 3번 정도 들어오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왜 지출하고 있냐면 제가 훗날 제주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때 나이 들어서 후회할까봐 온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기술력을 합해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진실과 기술력. 그 농업은 가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만 살아남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잘 따먹고 내년에 해거리를 해도 행복해야 됩니다. 잎이 두껍고. 그런데 잎이 얇은 해거리 해 다음에 하면 나무와 부피 성장마지 안에 실속은 적습니다. 마디 절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 밀감나무는 절간이 아주 짧습니다. 요것도 짧고. 왜 이랬겠습니까? 황금을 농부에서 골드그린 골드 칼라 사용할 때 설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절간이 짧아졌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문 대표님께서는 매년 소리 없이 묵묵하고 가 계신 거죠. 여기 온 분들도 많이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왔다가 도중 하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나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 진실되게 오래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 나무는 먹은 대로 행동하고 밥 먹으면 밥 먹은 대로 행동하고 반찬 먹으면 반찬 먹는 대로 행동이 바로 튀어나와요. 순간적으로 돌렸다. 그거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래서 우리 토양 분석할 때 겉면, 거부지기만 걷어내고 퇴비 비료 주는 자리, 우리가 공구를 칠 때 사각삽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사놨다가 이렇게 떠내고 그 다음에 이걸 사각으로 이걸 딱 떠가지고 그 흙을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각각 3개를 기술자한테 분석해서 그게 분석한 표가 오면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면 같이 상의 드립니다. 그럼 통화할 때마다 그걸 또 내용을 보면서 상의 드리는 거죠. 잘못되면 아침에 가서 해 뜨기 전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 저한테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그럼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죠. 그래서 밀감나무가 살이 찐 거는 뭐냐? 이파리 보면 안다. 이파리가 오므려진 건 살 빠진 거, 이파리가 올록볼록한 거는 살이 빠지고 고온 온도에 노출된 거. 그리고 잎 테두리 물방울 맺으면 또 더 올록볼록해집니다. 잎 테두리가 쪼그러지고 요런 것들, 잎이 뒤로 까집어버려. 요런 것들은 잎 테두리 물방울 맺어서 그럴 경우도 있고 직사광선 온도에서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순이 날 때는 맹물 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물을 뿌려주면서 연면시에서 봄순을 빨리 키우면서 두껍게 키워라. 그 봄에 두툼하게 키워놔야만이 절간 짧고 그게 황금어농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봄에 잘 키워나면 도장지가 작게 난다. 그렇더라도 7, 8월에 도장이 나면 꼭 자르세요. 7, 8월 때 도장지를 안 자르면 그때는 우리가 여백이 떨어져서 수지병으로 잘못하면 나무 죽여요. 이때까지 몇십 년 키워난 나무가 한 폭이 죽으면 굉장히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밀감은 크도 상품이다. 당부리수 올리고 껍질만 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빌어주면 됩니다. 겨울에 온도를 높여버리면 껍질이 얇아지고 과일 알은 더 당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황금어농법 대표 왔을 때 강의할 때 많이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서귀포 남원 지역에 우리
문재민 대표님 농장에서 이렇게 현장 혼자 솔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어떤 에너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전 육지에서 단감 농사를 짓고 강원도부터 제주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 작물들을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황금알농법 밀감하우스에서 인사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